자, 6강 여러가지 방정식 컨셉트 트레이닝 1번 갑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고차 방정식이야. 3차 방정식이 나오고 근이 모두 실수가 되도록 하는 실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보세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은 고차 방정식은 전부 다 인수분해를 해야 돼. 고차 방정식을 푸는 방법은 어쨌든 고차 방정식, 3차 이상의 방정식들을 전부 다 고차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3차면은 근이 몇 개 나올까? 3개. 100차 방정식이면 100개. 이게 일반적이야. 그러면 이제 어쨌든 근을 구하기 위해서는 고차 방정식도 2차 방정식 때처럼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를 했었지, 그지?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면 근의 공식을 썼었잖아, 그지? 근데 3차 이상의 고차 방정식도 뭐를 하는 것밖에 안 나오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것밖에 안 나와. 알겠니? 물론 뭐를 제외하고 상반 방정식 형태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수분해를 통해서 교과과정 내에서는 인수분해를 해서 근을 구하는 것 외에는 안 나온다. 알겠니? 그러니까는 머릿속에 믿어. 3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면서 그 근이 어쩌고저쩌고 형태는 전부 다 뭐다? 상반 방정식의 일부 유형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거야. 그 3차 식이 K값 형태, 개수가 K가 있든 없든 다른 문자가 있든 없든 머릿속으로 믿어. 뭐가 된다? 인수분해가 된다라고 믿어야 된다고. 알겠니? 교과과정에서는 그래. 그러면 고차 방정식에서 내가 인수분해는 무조건 뭐를 이용하는 거다? 조립제법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인수분해할 적에 선생님 그랬지. 한 문자고 3차 이상의 형태에서는 다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한다? 라고 내가 가르쳤었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 놈을 가지고서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라는 것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지.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은 조립제법의 개수들을 이렇게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k 플러스 4,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k 얘가 이렇게 해놓고 나서 자 얘를 조립제법으로 한번 나타내보면은 보세요. 얘네들을 가지고서 이제 최고차 항의 개수가 1일 적에는 여기에 오는 숫자가 상수항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중에 있다고 그랬었지,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중에. 원래는 최고차항이 어떤 1이 아니라 다른 숫자가 있으면은, 최고차항의 개수 분의 상수항의 개수를 계산해서 그때의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들 중에 있다고. 오케이? 근데 얘가 어차피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면 분모가 1인 거니까 상수항의 개수가 플러스 마이너스 약수가 되는 놈들 중에 찾으면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의 약수는 뭐가 있겠어? 1도 있을 거고, 그지? 마이너스 1도 있을 거고, 2도 있고, 마이너스 1도 있고, 또 뭐도 있겠냐? K도 있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K가 올 수 있다, 없다? 올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근데 선생님이 나는 얘를 이렇게 해봅니다. 일일이 해보세요. 근데 선생님이 경험상 조립제법을 통해서 내가 얘를 계산을 할 적에는 대체적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안에 교과 과정에서는 전부 다 풀리게끔 문제들이 나와 있더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니네들이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모르면 빨리빨리 플러스 마이너스 1, 2, 3 중에 하나를 빨리 집어넣고서 해보는 거야. 어떻게? 근이 찾아야 되는데 그 근은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 되죠. 는 0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따라서 맨 마지막이 0이 되게끔 만드는 그 놈들을 빨리빨리 집어넣고서 찾아야 돼. 알았니? 처음에는 내리고 곱해서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더해서 내리게 되고 그 다음에 곱해서 갖다 붙이게 되고 더해서 내리가 되고 그 다음에 곱해서 이렇게 갖다 붙이니까 얘가 0이 됐네. 그지? 그러니까는 요 2차 방정식의 인수가 뭐가 있는 거야? x-2라는 부호가 거꾸로 들어가지. 그지? 요 놈이 있었던 거야. 인수로.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각각의 개수들일 거니까 상수 1차, 2차지. 그러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얘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봐봐. 얘가 는영을 만족시키는 근을 찾는데 여기에서 이미 x값이 2라고 하는 근이 나왔지. 얘는 실근이지. 그지?
근데 문제를 보면은 그 3차 방정식의 근이 모두 뭐가 되어야 되는데? 실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 x-2에서 x값이 2라는 놈이 이미 실수잖아. 그럼 이제 뭐만 찾아보는데 얘가 0이 될 때, 그지? 얘가 0이 될 때 얘도 뭐가 되면 돼? 그렇지, 얘가 실근이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됐어? 그럼 이제 문제는 이제 뭘로 바뀌었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는 0. 이 2차 방정식이 뭐를 갖는다? 실근을 갖는다. 그럼 2차 방정식에서의 실근이란 말은 뭐 이용하라는 얘기야? 실근.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중근, 허근 이런 말 나오면 다 뭐 이용하라는 얘기야? 그렇지, 판별식 이용하라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면은 얘가 능력, 얘가 실근을 가져야 될 거니까는 여기에서 뭘 이용해?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같다. 그지? 크거나 같다. 중근도 뭐다? 실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로 다른 이란 말이 없잖아. 그지? 문제가 근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이어야 된다 라는 말도 있을 수 있지. 그지? 그러면은 x가 2일 적에 얘는 x가 2가 아닌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가 돼버려. 뭔 말인지 알겠어? 근데 여기서는 이제 이 문제는 모두 실수, 실근만 나왔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것만 사용하면 되겠네. 그죠? 그러면 짝수 공식을 썼을 때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렇게 되고 이놈이 0보다는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답이 k값이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자, 컨셉트 트레이닝 두 번째 문제. 자, 요거는 조금 어려워요. 잘 봐. 조금 어려운 형태인데 아마 내신에서도 100점 나오면은 100점이 굉장히 좀 높지 않을까 싶어. 그만큼 레벨이 좀 높은 형태야. 자,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개념을 토대로 내가 생각을 좀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이 될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야. 얘가 지금 4차 형태인데요. 모양을 좀 잘 봐야 됩니다. 자, 주어진 문제 하나하나 전부 다 출제자의 연출된 문제들이라고 했지, 그지? 그러니까는 주어져 있는 모양 하나하나를 굉장히 잘 봐야 돼. 근데 얘는 4차인데 좀 독특하지, 그지? 3차 없고 1차 없잖아. 그러니까 보기차 형태인 꼴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니까 출제자가 이렇게 낸 의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몇 개?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는데 이해가 됐어? 그래서 선생님이 얘를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 인수분해를 선생님이 가르칠 적에 이런 거 있었잖아. x의 4승이 마이너스 3x제곱 마이너스 4 얘 인수분해 해봐. 그럼 보기차식 형태 있을 적에는 x제곱을 내가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했을 때 얘가 a제곱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4 이런 형태가 되고, 그지? 그러면 여기서 a 마이너스 4 하나랑 a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잖아. 이해됐어? 그 다음에 x제곱을 a 대신에 집어넣으면은 x제곱 마이너스 4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니겠니? 그지? 근데 얘가 만약에 는형의 형태가 있었다라고 가정해봐. 이해됐어? 그럼 방정식이지 이제? 그럼 얘가 방정식인 거니까 얘가 0이 되어야 될 거 아니니? 그지?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4가 0이거나 또는 x제곱 플러스 1이 0이어야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면 여기에서 x값이 뭐가 나옵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가 나오게 되지. 그지? 그러면 여기서는 x값이 뭐가 나와? 플러스 마이너스 i 나오게 돼. i 나와야 되잖아. 요거 이해가 되니? 그러면 이 모양 한번 봐봐. 실근이 몇 개 나왔어? 실근 2개야. 그지? 그럼 얘는 뭐야? 허근 2개라고. 요거 이해가 되나? 그럼 이제 거꾸로 생각을 해봐. 봐봐. 얘가 실근이 나오거나 허근이 나오는 형태가 거꾸로 생각했을 적에 A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A 값이 마이너스 1과 얘가 4가 되더라는 거지, 그지? 그러면은 A가 X제곱이기 때문에 그 X제곱이 얘가 양수면은 X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실근이 나오게 되는데 얘가 A 값이 즉 X제곱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이 A 값이 마이너스 음수가 되면은 허근이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되버려. 이해가 돼? 여기서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다? 얘도 마찬가지로 치환을 할 거야. 즉
x제곱이라고 하는 놈을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할 건데 그 a 값을 찾았을 때 a 값이 양수가 나오면 실근이 나와. a 값이 음수가 나오면은 그렇지 허분이 나온다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야 그럼 생각해봐라. 요 놈을 선생님이 a로 치환하면은 a의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2a 그 다음에 플러스 n 플러스 5는 0 얘가 이렇게 돼. 그지? 그러면 여기서 서로 다른 4개의 실근이 나온다라는 얘기는 양수값이 a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여기서 a 값이 몇 개 나와? 얘가 a에 대한 몇 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 그럼 a에 대한 2차 방정식이니까 그림 몇 개 나와? 일반적으로 2개 나올 거 아니냐. 그지? 그럼 거기에 나오는 두 근이 플러스여야 돼? 마이너스여야 돼? 그렇지. 둘 다 뭐가 돼야 된다고? 플러스여야 된다고. 이해가 되나? 근데 문제에서는 또 서로 다른이라 그랬지. 그지? 서로 다른인 거니까는 얘네 둘이 같으면 돼? 안 돼? 안 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습니까? 두 놈이 같으면 안 된다. 그러면 자, 그러면 이 문제를 나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겠다? a제곱을, x제곱을 a라고 치환했을 때 나오는 이 2차 방정식에, 오케이? 이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있는데, 두 근이, 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서로 다른, 뭐가 돼야 된다? 양의 실근이어야 된다. 라는 형태를 추론을 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거 선생님한테 배웠던 어떤 형태랑 똑같은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의 실근의 부호랑 똑같은 거야. 두 근이 양수일 때 이런 거라고. 이해가 돼? 그래서 실근의 부호, 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 뭐 양수일 때 이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번 이 문제는 실근의 부호 문제라고 봐도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러면 봐. 자, 여기에서 두 근을 선생님이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적에 실근의 부호를 생각을 해라. 개념. 실근의 부호.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의 부호가 서로 다른 두 양수여야 된다라는 전제 조건이 뭐였었냐면은 첫 번째가 두 근의 합이 양수다. 두 근이 다 양수니까. 그지? 그러면은 근각에서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분의 b인 거니까 마이너스 n 플러스 2가 0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되겠네. 그지?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해주게 되면은 n 플러스 2가 부등호 방향 바뀌고 자, 얘 넘어올 거니까 n 값이 마이너스 2보다 작다라는 결론 하나 도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니까 두 근을 곱해도 얘는 양수가 되어야 돼. 그지? 그래서 a분의 c, 그러니까 얘가 n 플러스 5 값이 0보다는 커야 된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m 넘어가서 얘가 마이너스 5보다는 크다라는 결론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갖는다라고 했었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뭐도 만족을 해야 돼? 판별식이 0보다 크다도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그지?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진 형태일 거니까는 얘도 뭐를 만족해야 된다고? 판별식이 0보다 크다도 만족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b제곱 n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ac n 플러스 5 얘가 0보다 크다. 됐나요? 자, 이거 정리를 한번 좀 해볼게. 자, m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이 0보다 크다. 여기 땡큐하게 이거 사라지죠. 그지? 그러면은 m제곱, 그 다음에 얘랑 계산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6. 그지? 넘어가면은 플러스 16이 되죠. 요거 계산 어떻게 하는 거야? m이 마이너스 4보다는 작다 또는 m값이 4보다는 크다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는 거지. 자, 이거 이해가 됩니까? 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나온 요 놈이랑 그 다음에 요 놈 그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형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1번을 만족하거나 2번을 만족하거나 3번을 만족하는 게 아니지. 또는이 아니야. 알겠니? 그러니까 얘를 만족하려면 이 세 개 모두를 만족을 해야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세 개 모두를 만족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찾겠다라는 거야. 이해됐니? 자, 그래서 수직선을 나타냈을 때, 자, 첫 번째는 마이너스 2보다는 어떻다? 작다. 이렇게 하나 나온 거야. 그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이너스 5보다는 어떻다? 크다. 이렇게 하나 나온 거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4보다는 작고, 그 다음에 플러스 4보다는 크다. 이렇게 된 거죠. 이해되니? 그럼 이제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어디야? 여기가 되는 거죠. 그지? 이해가 되니? 그지? 세 부분이 동시에 있는 부분이 여기잖아. 이해가 됐어? 그래서 답을 뭐라고 쓴다? 마이너스 5보다는 크고요. 뭐가? n값이 마이너스 4보다는 작아요. 이렇게 써야지 된다. 자, 컨셉트 트레이닝 3번 가자. 자, 3번도 보세요. 자, 3차 방정식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중근과 다른 한근을 가질 때 그때 a 값을 구하면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 봐봐. 좀 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3차 방정식이 중근과 다른 한근을 가져야 된대. 그러면 중근은 원래 근이 몇 개인 거야? 2개인 거야. 알았지? 중근이 몇 개여야 된다고요? 2개여야 된다고. 그럼 이제 중근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야? 중복된 근이라는 얘기지. 그지? 그러면 3차 방정식에는 근이 몇 개입니까? 3개죠, 당연히. 그러면은 3차 방정식일 때 근이 나타낼 수 있는 형태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세 근이 모두 다 실근일 수도 있지. 그지? 서로 다른.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실근 하나랑 허근 2개. 그지? 이럴 수도 있지. 그지? 그 다음에 또 실근 하나랑 중근? 그지? 중근. 그 다음에 또 뭐 있어? 삼중근. 2개의 근이 2개가 중복된 것만 2차 방정식에서는 중근이라고 하잖아. 그지? 근데 3차 방정식에서 근 3개가 중복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죠? 그걸 삼중근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x 3승은 0 이랬어. 그건 3차 방정식이지. 그럼 x 값이 뭐밖에 없어? 뭐밖에 없어? 그래, 0밖에 없어. 그러니까 0이라는 값으로 3개가 공통이라는 얘기야. 그지? 그런 경우를 뭐라고 한다? 삼중근이라고 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4차 방정식에서는 4개의 근이 같은 경우도 존재하겠지. 그걸 뭐라고 해? 그렇지, 4중근. 이렇게 부르면 되구나. 자, 그럼 여기에서도 한번 보세요. 여기서 한번 보면은, 여기 봐라. 일단, 얘가 x는 1이다라는 근이 하나 일단 나온 거지. 그지? 야, 그러면은, 케이스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은, 일단 중근이 하나가 나와야 되잖아. 그지?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그러니까 요 2차 방정식에 요 2차 방정식에서 여기에서 뭐 근이 1과 다른 한 근을 갖고 있다고 생각해봐.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가 이 2차 방정식에서 근이 1을 갖고 그 다음에 다른 한 근을 가지면은 이 1이라는 놈이 얘랑 같아서 중근이 된다는 거 이해가 되냐?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잖아. 저기에 x-1이 이렇게 있는데 요 2차 방정식을 내가 계산했더니 x-1에 x 플러스 2 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1이고 얘도 1인 거니까 이렇게 중근이 될 수 있다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생각을 좀 계속 해봐야 돼. 그래서 이런 경우도 중근 하나와 다른 한근을 가질 수 있겠더라.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형태는 어떤 형태냐면은 x제곱 더하기 2ax 그 다음에 a 플러스 2는 0이라고 하는 요 놈이 x가 1이 아닌 요 놈에서 중근을 갖게 된다면, 그죠? 이해가 되나? 이 놈이 1이 아닌 중근을 갖게 되면 중근이랑 실근함을 갖게 되는 형태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얘네도 이렇게 케이스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야 돼. 봐. 그럼 첫 번째 케이스는 어쨌든 요 2자 방정식이 근을 뭘 갖고 있다는 얘기야? 1이라는 놈을 갖고 있다는 얘기지, 그지? 그럼 근의 의미에 의해서 집어넣으면은 능력을 만족해야 된다고. 이해가 되니? 그래서 집어넣어. 그럼 얘는 1 플러스 2a 플러스 a 플러스 2는 0 얘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3a는 마이너스 3이 될 거니까 a 값이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게 돼. 이해가 되나? 근데 있잖아. 이거에 의해서 내가 했지만은 집어넣어봐야 돼. 알겠니? 집어넣어야 돼. 말 그대로 근이 1을 갖고 다른 한 근을 갖는지 실제로 집어넣어봐야 돼. 그래서 얘를 마이너스 x에다가 이 a에다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얘가 플러스 1은 0 이런 꼴이 되어버려. 그럼 얘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은 0 이렇게 되는 상황이잖아.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랑 저 앞에 x 마이너스 1이 있지? 그럼 얘는 결론적으로 뭐야? x 마이너스 1이 3승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는 x는 1이다라는 무슨 근을 갖게 되는 거야? 3중근을 갖게 돼버리는 거라고. 3중근. 그지? 그럼 얘는 내가 구하려고 하는 형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내가 구하려고 하는 a 값이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없는 거야. 이해가 됐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얘가 x가 1이 아닌 뭐를 가져야 된다? 중근을 가져야 된다. 그러면 2차 방정식에서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실근, 중근, 허근 이런 말 나오면 뭐 사용해야 돼? 그렇지, 판별식이야. 지금 머릿속에 딱 각인을 시켜. 시험 볼 적에. 알겠니? 실근, 중근, 허근 이런 말도 나오면 2차 방정식에서 실근, 중근, 허근은 무조건 다 뭐다? 판별식 써야 돼. 알았니?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뭘 사용한다? 판별식은 0이다를 사용을 할 거야. 자, 근데 x 앞에 개수가 짝수지? 그지? 그러면 뭐 사용하자? 짝수 공식 쓰자. 알겠죠? 자, 그러면 b'의 제곱, a의 제곱 마이너스 ac 얘가 이렇게 되고 그 값이 0이어야 된다. 자, a의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가 0이고요. a 마이너스 2와 a 플러스 1로 인수분해가 돼서 a 값이 마이너스 1 또는 2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아까 마이너스 1은 된다 안 된다? 그렇지, 마이너스 1은 안 된다 그랬잖아. 그지? 그래서 가능한 건 뭐밖에 없어? 2밖에 없다. 알겠니? 야, 근데 이것도 사실은 있잖아. 집어넣어 봐야 돼. 알겠니? 여기서 조건이 지금 x가 1이 아닌 중근이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해가 됐어요? 근데 아까 마이너스 1이면 x가 1인 중근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되겠지. 그지? 그래서 x가 2일 적에는 1이 아닌 중근이니까 실제로 집어넣어보면요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는 0 이렇게 되니까 얘는 x 플러스 2의 제곱은 0 즉 x가 마이너스 2라는 중근을 갖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래서 내가 찾는 값은 2다. 자, 그 다음에 컨셉트 트레이닝 4번을 가보면은 컨셉트 트레이닝 4번은요 뭐야? 허근의 성질이죠. 그지? 외워야 되는 형태입니다. 외워야 되는 형태. 이해가 됐나? 자, 개념 보고 그걸 이끌어내는 과정도 같이 연습을 하세요. 부천에서는요, 지금 x3승 선생님이 x3승은 1에 대한 형태나 x3승이 마이너스 1에 대한 형태만 그 교과과정에서 나오지만은 실제로 부천에서는 지금 책을 뭐 돼 있냐면요, 예를 들어서 x3승이 8일 때 이런 것들도 나와. 알겠니? 그러니까는 개념 동영상 보고 그때 이런 형태들도 똑같이 유도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야 돼. 알았지? 자, 그러면 요 놈은 아까 뭐야?
허근의 성질 중에서 오메가 시리즈 1탄, 그지? 맨 처음에 얘기한 거지, 그지? 몇 승 주기다? 3승 주기다, 그지? 자, 개념을 일단 좀 써보면 오메가의 3승은 얼마다? 1이다, 그지? 그 다음에 오메가 제곱 더하기 오메가 플러스 1은 얼마다? 0이다, 뭐 이런 것들 이해가 됐습니까? 그래서 얘가 3승 주기다, 1승, 2승, 3승 더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뭐 이런 것들이죠. 즉 얘는 어쨌든 뭐를 갖고 있다라는 거냐면 규칙성이라는 것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규칙성은 뭐를 토대로? 노가다를 토대로 일일이 찾아봐야 돼. 알겠습니까? 얘가 주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해보다 보면은 반드시 어떤 주기성이나 혹은 규칙성이 반드시 나오게 된다. 이해가 됐지? 자, 그러면 해보자. 자, f의 1부터 한번 해보세요. f의 1은, 자, 여기 봐봐. 자연수 n에 대해서 fn을 이렇게 정의를 한대. 그지? 그러면은, 여기 가로 안에 있는 n이 지금 1 집어넣고, 2 집어넣고, 3 집어넣고 해서 18까지 집어넣는다는 얘기지. 그지? 자, 그럼 여기다 n자리에다 1 집어넣으면은, 자, 얘가 오메가의 1 플러스 뭐가 됩니까? 오메가의 제곱 이렇게 되죠? 오케이? 야, 그럼 이거 값이 얼마가 돼?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은 여기 있잖아.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그지? 마이너스 오메가가 되는 거지. 그지? 그래서 얘 약분하면 얼마 나오니까?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겠네. 그지? f에 2 집어넣으면 오메가의 제곱에, 자,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1 플러스 오메가의 4승이 되지. 그지? 이해되나? 근데 요놈이 보면, 오메가 3승이 1이었기 때문에 오메가 4승은 1 플러스 오메가랑 같지요? 그지? 근데 1 플러스 오메가는 어디 있어? 여기 있네. 1 플러스 오메가. 1 플러스 오메가는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 그지? 그러니까 요놈도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에 오메가 제곱일 거니까 약분해서 얘도 마이너스 1. 선생님. 이거 계속 마이너스 1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마, 얘들아. 연속 2개 해보고 그 2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똑같이 나왔다고 해서 세 번째도 마이너스 1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는 거야. 알겠니? 그러니까 규칙성을 따질 적에는 적어도 3번, 4번, 5번, 6번까지는 계속 해봐야 돼. 알겠어? 자, 그 다음에 3승을 한번 집어넣으면요. 자,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6승, 그 다음에 오메가의 3승, 얘가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만히 보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거 1이지. 3의 배수잖아. 그지? 여기 1이지? 그럼 얘는 얼마야? 2분의 1이지.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아니네. 이해가 돼요?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2분의 1 나옵니다. 자, 그러면 f의 4도 한번 집어넣어보면은, 자, 1 플러스 오메가의 8승, 그 다음에 얘는 오메가의 4승인데, 얘가 1 플러스 오메가 6승까지가 1이었지. 오메가 6승까지 1. 그지? 그럼 오메가 8승은 1 플러스 오메가 제곱과 같지요. 이해됩니까? 그 다음에 오메가의 4승은 오메가 3승이 1이니까 오메가 4승은 뭐야? 오메가랑 같지. 그지? 얘를 계산하려고 보니까는 요 모양이 뭐랑 같아졌어? 첫 번째 내가 구한 과정이랑 같아졌지. 그지? 이때 우리는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노가다를 띄면서 하나하나. 얘가 여기서 계속 다시 이렇게 계속 돌고 도는 형태가 되는구나. 뭔 말인지 이해가 됐어요? 따라서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계산하면 마이너스 1, 그 다음 계산하면 2분의 1, 계속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 이렇게 계속 돈다라는 거지. 이해가 됐어? 자,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3개를 계속 돌고 도는 거니까 3개를 묶어서 계산을 하면은 이게 얼마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분의 1을 더할 거니까 마이너스 2에 플러스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이해됩니까? 그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오케이? 그러니까는 얘네들을 3개씩 끊어서 계산을 하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오고 그게 총 몇 개가 나오게 되는 거야? 그렇지, 6개 나오게 되는 거지. 그지? 됐나?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답이 얼마?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연립방정식 갑니다. 연립방정식. 자, 선생님 보세요. 연립방정식이 지금 컨셉트 트레이닝은 1차와
2차 형태의 이제 대표적으로 잘 나오는 형태만 일단은 돕고 조금 난이도 있어서 애들이 좀 잘 모르는 형태만 일단은 했는데 원래 봐봐 1차 일적에는 형태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 보세요. 만약에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얼마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x 플러스 y 그 다음에 플러스 뭐 3z는 뭐 얼마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에 뭐 마이너스 x에 마이너스 x에 그 다음에 뭐라고 할까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x 3x 이렇게 플러스 뭐 4y 플러스 뭐 2z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는 1차이기는 한데 문자가 두 개 있을 적에는 좀 쉬워요. 이해가 됩니까? 문자가 두 개 있을 적에는 그냥 가감법 하면 중학교 때 했던 것들이니까 쉬운데 문자가 세 개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좀 어려워지기 시작하거든. 그러면 이 문자가 세 개일 적에는 일단 뭘부터 보냐면은 얘네들을 전부 다 더했을 적에 x, 2x, 3x는 얼마야? 6x지. 그지? 얘랑 더해도 6x고 6y고요. 얘랑 더해도 뭐가 돼? 6z가 되는 거지. 그지? 그럼 얘네 더하면 뭔가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럴 때 얘가 6으로 묶으면 얘가 x 플러스 y 플러스 z 이렇게 되는 상황이지. 그지? 그러면 6을 양변에 나누면 이런 형태가 되죠? 이해가 됐습니까? 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형태도 되겠지. 뭐 x 플러스 y가 뭐 4 이해되니? 그 다음에 뭐 2y 플러스 z는 뭐 2 뭐 이런 식으로 오케이? 그 다음에 뭐 2z 플러스 뭐 2x는 5 뭐 이런 형태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얘는 지금 문자는 두 개씩에 대한 식이지만은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더하게 되면 지금 선생님이 보여주고 싶은 건 이런 거야. 만약에 얘네들 다 더했을 적에 개수가 같이 나오는 똑같은 형태가 나온다면 차라리 더하는 게 편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도 어떻게 만약에 더했을 적에 x, 2x 여기 3x가 되겠죠. 얘랑 더하면 얘도 3y가 될 거고 얘랑 더하면 얘도 3z가 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개수가 똑같아서 이렇게 똑같이 나올 수 있는 것들은 그냥 더하는 게 편하다라는 얘기야. 이해가 되니? 그러면 얘랑 계산하면은 얘는 얼마야? 지금 11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3씩 나눠져 버리면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 이렇게 해버리면 x 플러스 y가 4잖아. 그지? 얘가 4니까는 z값 하면 나오겠지. 이해가 돼? 이해가 되니? 뭐 이런 식으로 구하겠다라는 겁니다. 뭔 말인지 알겠어요? 얘네들을 이용해서 집어넣고 뭐 이런 형태로. 뭔 말인지 이해가 됐지? 뭐 이렇게 이렇게 구하는 형태가 있고요. 자, 됐어? 이렇게 구하는 형태가 있고 만약에 또 어떤 형태로 있을 수 있냐면은 x 플러스 y 플러스 z가 뭐 5 이렇게 돼 있고 자, 여기 뭐 2x 플러스 3y 마이너스 z는 뭐 7 뭐 이런 형태가 있다라고 쳐. 이해가 됐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은요. 봐봐. 세 개의 문자 중에 두 개만 선택하고 한 문자를 그냥 버려버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버린다는 얘기는 상수 취급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얘도 x 플러스 y가 5 마이너스 z다 이렇게 두시고 여기도 뭐 2x 플러스 3y는 7 플러스 z다 뭐 이렇게 두라는 얘기지. 이해됐어? 그러면 여기에다 만약에 20 곱하게 되면은 2x 플러스 2y는 10 마이너스 2z 되고 이 두 놈 가지고서 이제 빼면은 이거 날라가게 얘 y가 되고 여기서 얘 뺄 거니까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3 되고 얘는 플러스 3z 이렇게 나오게 되지. 그럼 y를 z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y도 요 자리에 다시 집어넣으면은 x 값도 어쩌고 저쩌고 z에 대해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치? 그러면 x도 어쩌고 저쩌고 z, y도 어쩌고 저쩌고 z니까 이 x 값과 y 값 요 두 놈을 여기든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z에 대한 식이 돼버리니까 z 값 구할 수 있죠.
Z값 구하면 Z값 집어넣으면 X 나오고 여기서는 Y값 나오니까 세 개의 X, Y, Z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알겠니?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좀 다양하게 나올 수가 있어. 1차 형태에 대해서. 특히 내신에서는 이렇게 다양하게 좀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것처럼 보면은 해가 존재를 한다, 해가 존재를 하지 않는다. 근데 얘의 연립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 X, Y에 대한 식이라고 나오면서 연립하네. 그럼 X랑 Y랑만 문자로 보라는 얘기죠. 그지? 근데 여기 아직 정리가 안 된 게 여기도 X 있고 여기도 X 있죠? 요거 넘겨. 그러면 4-K의 X 플러스 3Y는 2 이렇게 되고 여기 Y 있는데 여기 아직 Y 있잖아. 그지? 얘도 넘겨. 그러면은 X에 플러스 2-K Y는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나타내는 거야. 이해되니? 그럼 얘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얘네들 앞에 모양이 좀 거지 같긴 하지만 어쨌든 X, Y에 대한 두 식인 거라고. 즉 우리는 얘를 뭘로 봐야 된다? 뭘로 봐? 직선으로 봐야 된다. 알겠니? 직선으로 보는 게 편해. 뭐 말인지 알겠습니까? 따라서 X, Y에 대한 형태는 전부 다 직선꼴이잖아. 이해가 되니? 됐어?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Y가 2 이랬어. 그지?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는 직선이 돼버리잖아. 그지? 그러면 이런 생각까지 해야지. 직선 두 개가 좌표평면에 나타내. 좌표평면에 나타내. 그러면 직선 두 개가 한 점에서 만날 수 있지? 그러면 요 점의 X좌표가 내가 연립방정식을 하는 이유야. 연립방정식의 근이 요 교점의 X좌표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그럼 연립방정식을 해가지고 내가 근을 하나 구한다는 것은 이 두 직선의 교점의 X좌표 찾는 거야. 근데 좌표평면에 직선 두 개가 나타낼 수 있는 경우가 만나는 경우 말고 이런 경우 있지 않냐? 평행한 경우. 그럼 평행한 경우는 만나 안 만나? 안 만나지. 안 만난다는 얘기는 교점이 있어 없어? 그래 없어. 교점이 없다는 얘기는 연립방정식의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알았니?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곧 뭐를 뜻한다? 두 직선이 평행해야 돼. 이런 얘기랑 같은 말이야. 이해가 됐어요? 그 다음에 좌표평면에 이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떤 경우가 있냐? 직선 두 개가 이렇게 똑같이 지나갈 수도 있지 않겠니? 그지?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일치라고 부르지. 일치. 그지? 두 직선이 같은 경우. 그럼 얘는 교점이 몇 개야? 무수히 많지. 그지? 이해돼? 교점이 무수히 많다는 얘기는 해가 무수히 많다는 얘기야. 연립방정식에서. 그러니까는 여기에서 해가 무수히 많다. 요 말은 즉 뭐 하여라? 일치할 때를 생각을 하여라. 이런 의미지.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럼 선생님 보세요. 평행할 적에는 잘 봐. AX의 제곱 더하기 BX. 제곱이 왜 나오니? 미안하다. BY는 C A'X 플러스 B'Y는 C' 이런 형태이거나 아니면 Y equal MX 플러스 N, Y equal M'X 플러스 N 이런 형태. 직선에서 이런 모양을 일반형이라고 부르고 직선에서 이런 모양을 표준형이라고 부르는데 자 여기에서 얘가 평행하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봐. 평행하다는 얘기. 우리가 기말 때 있잖아. 기말 범위가 점과 도형 나오지, 그지? 거기서 직선을 또 하게 될 거야, 이 내용을. 근데 지금 먼저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얘랑이 지금 평행하다는 얘기는 기울어진 정도가 같다는 얘기가 돼. 이해되니? 그러니까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돼요, 평행할 적에는. 이해가 돼? 기울기가 얘는 평행할 적에는 기울기가 서로 같아야 됩니다. 이해가 되니? 근데 일치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두 직선이 같아야 된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N과 N'까지 같아버리면 두 직선이 똑같아지는 거 아니냐? 그치? 그러니까 얘는 Y절편은 서로 달라야 되는 게 이 상황이 평행하게 되는 거고 일치 같은 경우는 당연히 두 기울기도 같고
y 절편도 같아야 되는 경우가 일치지요. 그럼 얘는 표준형 일정에 이거 쓰면 돼. 즉 니네가 잘 모르면 얘를 뭐 해라? y는 이렇게 나타내면 되잖아. 그지? y는 그러면은 x 앞에 붙은 게 기울기고 뒤에 붙은 게 y 절편인 거니까 이거 그냥 충분히 써도 되죠. 자, 근데 일반 형태로 나오면 얘는 봐. A'분의 A랑 B'분의 B랑 같고 C'분의 C는 서로 다르다. 이게 일반 형태에서 평행을 나타내는 형태야. 선생님 이게 어디서 나왔나요? 여기서 나왔어. 여기서. 이거에 의해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야. 알았니? 비례식에 의해서. 그럼 얘는 당연히 세 개가 다 같으면 되죠. B'분의 B는 C'분의 C 뭐 이런 형태로.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요놈이 일단 첫 번째 뭐를 찾아야 된다? 평행한 조건을 찾아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는 여기 1분의 대수들 가지고 사는 거지. 그러니까 얘가 1분의 요거 4-k 그 놈이랑 여기 2-k분의 여기 3. 선생님 얘가 밑으로 와도 그냥 상관없잖아. 그지? 상관없다. 그리고 여기 마이너스 2분의 2랑은 달라야 된다. 이해가 됩니까? 그럼 얘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지. 그지? 얘가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러니까 얘의 값이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럼 얘는 이렇게 곱하면은 4-k 얘 2-k는 3이 될 거고, 자 이거 전개하면은 8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k 플러스 요거고 k의 제곱. 그래서 얘가 3이 되면 k의 제곱 마이너스 6k에 요거 넘어올 거니까 플러스 5는 0 이렇게 되겠네. 그지? 그럼 여기에서 k가 마이너스 1과 k가 마이너스 5로 인수분해. 그러면 k 값이 1 또는 5 얘가 이렇게 나오겠지. 그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되나요? 됐니? 자, 얘가 해가 존재하지 않을 때 k 값을 뭐 알파라고 하는 거니까 얘가 1이냐 아니면 5냐 뭐 이런 거잖아요. 그지? 근데 이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k 값이 만약에 이거 5면은 어떻게 되지? 1이면 여기 봐봐 이거 해봐야 돼 얘들아. k 값이 지금 5가 되면은 얘 5 되면은 이거 얼마냐? 마이너스 1이지. 마이너스 x. 그지? 여기 5가 되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y가 되지.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를 때리면 x 마이너스 3y 마이너스 2. 얘랑 둘이 같아져 버리는 형태가 되는 거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얘도 k가 5일 적에는 뭐가 된다고? 일치가 돼버리는 거야. 그지? 이해가 됐나? 그러니까 k가 5일 때 얘가 일치가 돼버려요. k가 5일 때 일치. 즉 따라서 평행할 적에는 1인 거지. 1. 이해가 됐나? 그래요. 이거 이 문제는 뭐 일치까지 해볼 필요 없이 다이렉트로 전부 다 한꺼번에 구해버렸네. 그지? 따라서 알파 값이 1이고 그 다음에 베타 값이 5가 되는 상황일 거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은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 자, 그 다음에 연립방정식에 이제 어떤 형태냐면은 봐. 2차식과 2차식을 연립하는 형태야. 그지? 자, 첫 번째 선생님의 개념에 뭐라 그랬냐면 인수분해가 되는 게 있는지를 살펴라. 그지? 근데 선생님이 노하우를 알려주면요. 여기 뒤에가 0이라고 했을 적에 인수분해가 되는지를 살피는 거야. 알겠니? 뒤에 만약에 어떤 숫자나 문자가 있으면 인수분해 안 됩니다. 알았지?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였냐면은 2차 항을 소구시켜라. 오케이? 근데 2차 항을 소구시켜서 그 다음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 인수분해가 되어야 돼요. 알았니? 그래서 가장 잘 나오는 건 뭐냐면은 가장 잘 나오는 것은 상수항을 소구하는 겁니다. 상수항을 없애는 게 가장 잘 나와. 알았니? 내신에서도 아마 이게 제일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2차, 2차를 내면.
자, 그러면 상수항, 자, 여기 x, 여기 3과 5를 없애기 위해서, 오케이? 뭐 해? 여기다가 곱하기 5, 여기는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맞춰줘야 되겠지. 그지? 이해되나? 자, 잘 구하고 따라와라. 자, 곱하기 5 하면은 10x의 제곱 마이너스 15xy. 그 다음에 5y의 제곱은 15 이렇게 되고요. 자, 요게 3 곱하면 3x 제곱 플러스 6xy 마이너스 9y의 제곱은 15. 자, 그래서 빼겠지. 상수항을 없앨 거니까. 그지? 자, 빼면은 요거 계산하면 얼마? 7x 제곱 빼니까 마이너스 21xy 플러스 14y 제곱은 0. 7로 나눕니다. 7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y 그 다음에 플러스 2y의 제곱은 0 이거야. 야, 근데 선생님이 봐봐. 2차항을 소구를 하거나 상수항을 소구를 한 다음에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냐면은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를 생각을 해야 돼. 알았니? 근데 이걸 내가 상수항을 소구했는데 만약에 인수분해가 안 되면 내가 계산을 실수했거나 아니면은 상수항을 소구하는 방법이 틀렸던 거야. 알았니? 자, 근데 얘는 인수분해가 되지요. 그지? 얘는 인수분해가 x-2y 하나랑 x-y 인수분해가 이렇게 된단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x값이 2y 또는 x값이 y가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지. 그지? 그 다음에 이해됐니?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케이스를 나누는 거야. x가 2y일 때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뭐 선택할까? 위에 거, 아래 거? 빨리 찍어봐. 뭐 아무거나 위에 거 합시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 제곱은 3 얘랑 연립을 한번 해야 돼. 이해가 됐니? 그러면은 1차, 2차 연립은 무조건 1차를 2차에다 집어넣는 거라 그랬지. 그지? 그래서 x 대신에 2y를 집어넣으면은 자, 보자. x 제곱을 하면 4y 제곱이지. 4y 제곱에 2 있으니까는 8y의 제곱. 그 다음에 여기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y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이 3 이렇게 될 거니까 요거 계산하면 2. 얘는 3y의 제곱이 얼마? 3 이렇게 되죠. 그지? 그래서 약분 때리면은 y의 제곱이 얼마다? 1 이렇게 나오게 된다. 자, 그럼 봐봐라. 자, y가 x 그 다음에 y가 지금 뭐 나오고 플러스 마이너스 1 나오지. 얘가 플러스 1이면은 플러스 1 집어넣었을 때 얘가 마이너스 2 나오게 되죠. 그지?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y 값이 이번에는 마이너스 1일 적에는 x 값이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오게 되겠지. 그지? 이해가 되나?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지금 마이너스 2,1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뭐 이런 형태의 미안하다. 이거 플러스 1이잖아. 이거 플러스 2네. 그죠? 플러스 2. 오케이? 그래서 이 경우에 이렇게 두 쌍이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해야 돼. 이번에는 그러니까 얘도 x는 y랑 똑같은 놈으로 해야 됩니다.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y의 제곱은 3 요놈이다. 얘랑 하고 얘는 요놈이랑 하고 그러면 안 돼. 알겠니? 할 적에는 똑같은 놈으로 해야 돼. 다시 집어넣겠지. 이번에는 y 대신에 x 집어넣어보자. 자, 그럼 얘는 2x 제곱에 y 대신에 x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3x 제곱이지. 얘 집어넣으면은 x 제곱이네. 그게 얼마가 됩니까? 3이죠. 이거 이해됩니까?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하지? 그지? 뭐 나와? 0 나오잖아. 그지? 0이 3이다. 등식의 성립이 되니 안 되니? 안 되지. 그지? 따라서 여기서는 해결을 찾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럼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이거 두 가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그지? 그때의 x값, 베타 값을, x, y 값을 각각 알파, 베타 할 때 알파, 베타 두 개 곱하는 거니까 이거 곱해도 2, 이거 곱해도 2. 그지? 그래서 답은 2밖에 안 나오는 상황. 자,
이제 마지막 7번, 9번, 10번 갑니다. 8번은 부정방정식인데 부정방정식 교과 과정에서 빠졌으니까 동영상 개념 강의로 통해서 일단은 공부하는 걸로 알았지? 문제풀이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면은 자, 2차 방정식 형태의 두 식이 있는데 자, 여기서 뭐라고 나왔냐면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가지랍니다. 공통근을 가져라. 2차 방정식 근이 두 개일 거니까 두 개의 근이 다 같을 수 있겠죠. 그지? 그러면은 두 식은 같은 거잖아. 그지? 근데 여기서는 공통된 근, 똑같은 근을 하나만 가지라는 얘기가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선생님이 만든 이렇게 갑니다. 공통근을 선생님이 만약에 뭐 K였다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야. 이해되니? K였다. 근데 이 공통근이라는 얘기는 말 그대로 근이잖아. 근이면 근의 의미에 의해서 집어넣으면 성립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집어넣을 거야. 자, 그럼 K의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의 K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은 0 얘가 이렇게 되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K의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1 K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이해가 됐습니까? 근데 공통근이라는 얘기는 두 식을 연립을 했을 때 교점이 있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만약에 선생님 봐봐. 만약에 얘가 이렇게 가고 뭐 어떤 함수가 또 뭐 이런 식으로 갔다라고 쳐봐. 그러면 여기서 공통인 근이 존재한다는 거 이해가 되니? 그지? 교점 자체가 연립방정식의 근이다 보니까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지금 x축이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 포물선의 근이 얘랑인 거고 요 포물선의 근이 얘랑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그래서 여기가 두 포물선이 만나는 형태가 된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그래서 공통근의 개념은 연립방정식을 하는 거에 있다. 이해됐어요? 즉, 공통근이라는 말이 나오면 뭐 할 생각을 해야 돼? 연립방정식 할 생각을 해야 돼. 일단 공통근을 K라고 두시고 두 놈을 가지고서 연립을 하겠습니다. 잘 봐봐. 자, 얘를 선생님이 뭐 할까? 뺄까? 자, 빼면은 여기 K제곱 날라가요. 이해됐지? 그 다음에 여기 2AK에서 AK를 뺄 거니까는 A 하나 남을 거고, 그지? 요거 계산하면 K인데 여기도 K 거니까 날라가지, 그지? 그러니까 여기가 AK 이것만 남게 되겠네, 그지?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마이너스 3은 날라가는 형태가 되겠네요. 그지? 그래서 내가 A로 묶었더니 얘가 K-2가 되더라. 따라서 A가 0이거나 K 값이 뭐 2가 되어야 되는 이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 거네.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됐니? 됐습니까? 근데 봐봐. 내가 찾아야 될 건 공통분과 A 값 찾으라 했잖아. 그지? 선생님, A는 0이고 K는 0이 바로 나왔습니다. 야, 이거 확인해 봐야 돼. 뭘 확인해 보냐면 오직 하나라는 말이 괜히 강조를 한 게 아니잖아. 그지? 오직 하나라는 말이 괜히 강조한 게 아니에요. 만약에 A가 0이었다라고 일단 생각을 한번 해봐. 오케이? 자, 그러면 A가 0이면은 요거 어떻게 되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죠. 여기도 A가 0이면은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3은 0. 그러니까 두 식이 같아져 버리지. 그지? 두 식이 같으면 공통근이 하나 나오는 게 아니라 두 개 나오는 거잖아. 그죠? 두 식이 같으면 일단 공통근은 무수히 많이 일치하는 형태니까. 그지? 그러니까 A 값은 0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나? 자, 그럼 내가 알 수 있는 거는 뭐밖에 없어? K가 2인 이거밖에 없어요. K가 2랍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K가 2인 거니까 다시금 집어넣어야지 뭐. 별 수 있어? 그지? K가 2 나왔으니까 다시 집어넣읍시다.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이거 여기다 어딘가 상관없네. 이거 여기다 한번 집어넣어볼까? 집어넣으면 얘가 어떻게 되지? 4. 그지? 플러스 2A 플러스 2 플러스 A 마이너스 3은 0 얘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요거 계산하면 얼마가 되니? 3A가 되죠? 요거 계산하면 플러스 6 계산값 플러스 3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3 그래서 A 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형태가 되겠네. 됐나? 오케이.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렇게 찾습니다.
이것도 다시 집어넣으면요. 공통근이 K가 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알았지? 자, 공통근 형태도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가우스 형태가 나오는데, 얘들아, 가우스는 교과과정에 사실은 없어. 알겠니? 교과과정에 없는 내용인데, 이게 교육부에서 어쨌든 인정한 문제들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교육부에서 인정한 형태들이다 보니까는, 교과서에서는 없는데, 내신에서 나올 수도 있고요. 모의고사 혹은 수능에서도 나올 수 있어. 그래서 항상, 가우스 형태가 있으면 밑에 코멘트를 달아놓습니다. 뭐라고 달아나?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 자, 가우스 x의 의미가 뭐라고요? x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라고. 선생님이 개념 강의할 적에 키워드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 정수라는 말에 키워드가 있다고 그랬지. 그지? 따라서 가우스에 무엇인가가 들어가든 모양이 뭐가 되든 간에 그거의 값은 무조건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나와야 된다고. 그지? 그러니까 이것을 읽는데 내가 얘를 뭐라고 생각한다? 정수네. 정수야. 문자 가우스 x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정수라고 보면 되는 거야. 알겠니? 문자에 현혹되지 마라. 자, 그러면 정수를 내가 n이라고 이렇게 본다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랑 똑같죠. 가우스의 x 값이 만약에 2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x가 가질 수 있는 범위는 2부터 어디까지? 3보다는 작은 범위에 있는 값들은 전부 다 가우스 씌웠을 때 2가 나오지. 그지?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야. 이 별표라는 가우스 안에 있는 놈이 n이라는 값이 나오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n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의 1 플러스 한 n 플러스 1보다는 작아야 된다. 오케이? 그래서 가우스에 관련된 놈은 이 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면 돼. 알았니? 이 두 가지만 잘 기억하면서 문제 풀면 게임 끝이다. 알겠지? 자, 문제 풀러 가보자. 자, 첫 번째, 여기 이제 가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뭘로 보여야 돼? 정수. 근데 얘네들의 모양이 가우스 x를 선생님이 이렇게 a라는 놈으로 치환을 하면 이것 값이 뭐가 돼야 된다고? 정수가 되어야 된다고. 이해가 됐니? 자, 그러면은 얘가 a의 제곱 마이너스 3a 그 다음에 플러스 2는 0 얘가 이렇게 되겠지요? 그죠? 자, 그러면 얘는 a 마이너스 2랑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가 돼. 그러면 a 값이 1 또는 2 이렇게 나오게 되겠네. 그지? 근데 이 a라는 놈 자체가 뭐야? 가우스 x 아니었나? 그지? 내가 찾는 것은 가우스 x 값을 찾는 게 아니라 방정식이니까 미지수 x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알았니? 그러면 아까 했던 거 가우스 x가 1이라는 놈이 나오기 위해서는 x 값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돼? 1보다는 크거나 같고 2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이해가 되니? 그 다음에 가우스 x가 2가 나오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떻게? 3보다는 작으면 되겠네. 그죠? 또는이라는 얘기는 전부 다 합치는 겁니다. 알았지? 근데 여기 보면 2는 안 들어갔는데 얘는 2가 들어갔잖아. 그지? 이해돼? 그럼 전체적으로 나타내면은 어떻게 쓰면 된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얘가 3보다는 작다. 이러면 얘네 두 개를 한꺼번에 나타내는 케이스가 되는 거야. 됐니? 자, 마지막 10번 갑시다. 자, 여기에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가우스가 있는데 얘가 뭘로 보여야 된다고? 그렇지, 얘가 정수로 보여야 된다고. 근데 여기서 방금 했던 것처럼 가우스 값은 정수인데 그게 범위에 따라서 정수 값들이 달라진다? 이해가 되니? 따라서 여기에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네 범위들을 좀 쪼개야 돼요. 정수 값들이 달라질 거기 때문에. 이해가 되나? 자, 그래서 첫 번째 0보다는 크거나 같고 얘가 1보다 작다. 그러면은 가우스의 x값이 얼마입니까? 얘는 0이겠지요. 그지? 그러니까는 요때는 얘가 0이니까 얘가 x제곱 마이너스 2x는 0 이렇게 돼. 그러면 요놈이 x로 묶었을 적에 얘가 x 마이너스 2 얘가 이렇게 되고 이때의 x값이 0과 0 또는 2 이렇게 나오지. 그지? 이랬어? 야, 근데 이것도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봐봐. 0부터 x를 1보다 작다라고 보고 있지. 근데 근이 2가 될 수 있겠냐? 없어요. 그럼 얘는 근이 안 돼.
그러니까 되는 것은 이때는 x는 0밖에 없다. 범위가 정해지면 그 범위에 해당하는 값인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x값이 1보다는 크거나 같고, 자, 2보다는 작을 때, 이때의 가우스의 x값은 얼마가 돼? 1이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때는 x제곱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여기다 1 집어넣으면 얘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해가 됩니까? 야, 근데 얘는 자,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근을 구해야지. 인수분해가 안 되잖아. 그럼 뭐해? 근의 공식. 자, 근의 공식 한번 쓰면 어떻게 돼? 여기가 짝수니까 짝수 공식 씁시다. 그지? 그럼 x는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얘가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야, 그럼 봐봐. 만약에 1 플러스 루트 2야. 루트 2는 1보다 좀 많지. 그러면 1 플러스 루트 2는 2. 얼마 아니냐? 그지?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값이 아니야. 아니야. 1 마이너스 루트 2. 얘가 1. 얼마의 값인데 1에서 1. 얼마 빼면 마이너스 0. 얼마 아니냐? 그럼 이 범위에 있어 없어? 없어. 따라서 여기에서는 해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니?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x값이 이번에는 3보다 아니지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어디 3보다는 작을 때가 되는 거죠. 범위가 엄청 많네. 자, 그럼 이때의 가우스의 x값은 얼마다? 2.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 얘를 이렇게 해야 될 건데 얘도 근을 한번 구해보면 마이너스 b 프라임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프라임의 제곱 마이너스 ac 그러니까 얘는 3 얘가 이렇게 되겠네. 그지? 루트 3도 1. 얼마지? 그럼 1이랑 더하면 2. 얼마지? 그럼 이 범위에 있는 값 맞지? 1 마이너스 루트 3은 이 범위에 있는 값 아니지? 음수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내가 해가 될 수 있는 것은 1 플러스 루트 3밖에는 안 된다는 거 이해가 되나?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가자. 자, x값이 3보다는 크거나 같고 저기 4보다는 작을 때 그러면 이때의 가우스의 x값은 당연히 3이겠지요. 그지? 자, 그러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은 0. 자, 그러면 얘네 인수분해가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3 하나랑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네. 그죠? 그럼 이때 x값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과 3 나오는데 x의 범위가 3부터일 거니까 얘도 3은 되는데 마이너스 1은 안 되는 상황이겠네. 이해가 됐어요? 자, 그래서 구할 수 있는 것은 지금 x가 0이다, 1 플러스 루트 3이다, 그 다음에 여기 3이다, 이 세 개밖에 없어. 즉, 만족하는 모든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기 때문에 0과 1 플러스 루트 3, 3 다 더하면 얼마? 4 플러스 루트 3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겠네요.